안녕하세요. 스타일9 임광목 대표입니다. 6월 24일 화요일, 오늘도 역시 새벽 5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. 개정전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.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하고 또 한 일주일 정도 경과가 됐는데요. 증시 관련해서 두 가지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빅피규어, 우리 빅피규어, 큰 숫자. 그러니까 첫 자리 숫자를 빅피규어라고 한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코스피가 지난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2,900선,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3,000선을 돌파를 했고, 어제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3,000선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코스피의 큰 자리 숫자가 바뀌었다, 3,000선이 되었다. 큰 어떤 그 변화가 있는 이 지점에서 또 증시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죠. 지난 방송까지 제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다. 이것이 이제 또 그 어떤 종교적인 분쟁으로 확산 또는 확전이 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의주시해야 된다.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조금 변화가 있었었죠. 이번에는 아예 미국이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사실은 이제 트럼프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어떤 그 인플레스시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암시적인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.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 전쟁을, 그 중동이 종전이 되기를 바라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.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, 그 주말에 미국이 아예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? 이게 또 이제 큰 변동성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될 수가 있는 재료인데, 아직까지는 그 시장에서 좀 차분하게 좀 더 경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지만, 이게 또 어떻게 전개될지,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 증시에서 또 어떻게 반영을 하면 좋을까, 이거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가 이제 3천선을 넘었는데요. 이제 시장이 지금 두 가지 수급이 있어요. 하나는 3천선이 넘어가니까 비투라고 하잖아요. 또 신용, 비투 이런 게 확 20조 수준까지 확 늘어나고, 신용 잔고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, 또 하나 한편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, 인버스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이제 고려하는 또 그런 수급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역시 이 코스피 3천의 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, 인버스를 좀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,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증권주, 그 다음에 방산, 원전,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쟁이 확정이 됐으니까 또 역시 또 방산이 강하게 가면서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, 코스피가 이제 3천선에 올라서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,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AI 투자. 그 AI 투자는 뭐 대선 과정에서도 어떤 후보와 상관없이 AI 투자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다 강조하는 그런 공약들이 있었었는데, 역시 그 AI 투자가 이 증시에서 좀 먹히면서, 근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은요, 제가 한국형 AI에 대해서 작년에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었고, 우리나라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어디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? 다 기억나실 텐데요. 삼성 S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라고 말씀드렸었죠. 그 삼성 SDS는 역시 또 얼마 전에 상장했던 LG CNS 관련해서 한국형 그 AI의 주도 기업이 될 역량이 충분하다,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, 네이버 역시 이제 네이버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역시 한국형 AI의 업종 자체가 미국에 있는 그 빅테크들의 업종하고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, 실제적으로도 그 역량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한다,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,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도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가 경과가 됐어요. 1년 정도가 경과가 됐는데, 그럼 그 당시에 삼성 SDS나 네이버가 제가 얘기를 한 뒤에 그 주가가 바로 올라갔냐? 그렇지 않았죠. 굉장히 요동을 쳤죠. 물론 이제 등락이 있었었는데, 그 과정 중에 저처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, 증권가에서는 네이버, SDS 계속해가지고 목표가를 낮췄거든요. 그 목표가가 좀, 왜 이런 목표가를
산정을 하지 증시가 안 좋으니까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때는 좋게 보는데 증권가에서는 그 평가를 다르게 하는 것인가 내가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오히려 뭐 20만 원 정도에 있던 그 네이버가 15만 원까지 뭐 15만 원도 잠깐 붕괴됐었나요? 이렇게 됐었어요. 그 SDS도 뭐 10만 원도 잠깐 붕괴가 됐었잖아요. 뭐 15만 원, 16만 원 있었던 것이 10만 원도 붕괴가 되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게 또 그 과정을 경과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네이버 30만 원, SDS 20만 원. 뭐 이렇게 지금 가 있으니까 어렵죠. 사실은 너무 어려운 것이 이 회사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잘 분석을 했는데 그럼 그 중간에 있었던 그 과정은 뭐냐? 좋은 종목들이라도 그렇게 죽이고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? 그럼 과연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 AI 그 투자로 인해서 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그런 그 그런 작년에는 우리나라 AI가 전망이 없었던 것인가? 뭐 이런 약간 그 센스와 넌센스로 봤을 때는 좀 넌센스에 가까운 좀 더 아이러니한 이런 어떤 현상들,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 작년에 주가가 등락을 했을 때 좀 올랐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사고 뭐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과 그 과정을 그냥 견디고 쭉 지금까지 가지고 계속 홀딩만 하고 있었던 그 어려움을 감내를 하고 홀딩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는가? 이거는 또 그 투자자의 처해 있는 그 형편이라든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한 가지로서 딱 평가를 하거나 무엇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. 그래서 항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시는 어렵다. 어쨌거나 지금 그 증시는 증권주, 원전, 무기, 방산에서 조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주들. 근데 특히 또 공교롭게도 네이버 같은 회사, 뭐 카카오도 좀 그 네이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두 회사 모두 이제 성남, 판교 뭐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역시 그 이제 신정부하고 좀 관계가 있는 종목들로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자 그런 반면에 지금 전혀 뭐 주가가 코스피가 3천이 됐는데도 삼성전자 5만 8천 원, 코스피가 3천이 됐는데도 현대차 20만 원 지켜낼까? 막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제 네이버가 시가총액 5위로 올라온 것이 정말 정당한 시가총액인가? 왜냐하면 펀더멘탈이라는 것이 네이버보다 어떤 두산에너빌러티, 뭐 HD 현대, 뭐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네이버보다 펀더멘탈이 취약한가?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이게 시가총액이 올라가도 되는가? 이건 사상 누각이 아닐까?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그래서 저는요, 지금 1년에, 그 코스피가 3천까지 올라왔는데,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서의 그 종목들의 그 어떤,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이런 국면에서 그 밸런스가 무너진다라면은, 밸런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, 펀더멘탈 상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될 종목들이, 아까 뭐 삼성전자,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이 더 올라가야 되는 그 방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, 만약에 이제 올라가기도 전에 지수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럼 이미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떨어져야 되니까 이 단계에서는 아까 이제 인버스 뭐 B2도 많이 하고 있고 한쪽에서 인버스를 고려하고 있는데 저는 그 코스피 3000 위에서는 인버스를 좀 일부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미국이요 그 두 번째로 두 번째 있으면 미국이 이제 그 이란의 그 핵시설을 파괴 공격을 했는데요. 근데 이제 뭐 전쟁이 당장에 바로 난다고 하면은 뭐 미국이 제압을 못 하겠습니까? 그리고 또 저는 이 전쟁이 옳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이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한 거는 헤게모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헤게모니 뭐 주도권, 단순하게 주도권 차원에서 미국이 이란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공격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미국이 어떤 평화, 세계 평화를 위한 아까 뭐 트럼프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. 왜냐하면 그 핵이라고 하는 거는 공멸로 갈 수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다. 단순 헤게모니가 아니라 어떤 평화 유지라고 하는 큰 명분에서 미국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또 결국에는 그 지역이라는 그 종교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그 군사력
측면으로 뭐 이란이 이렇다 할 뭐 전면적인 보복을 할 그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기 때문에 군사력으로만 봤을 때는 당장에 뭐 확전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이 전쟁이 종교적인 이런 부분들하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어떤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미국의 좀 우호적인 카타르라든지 뭐 이라크 뭐 이런 사우디 뭐 이런 데들은 오히려 이제 미군 주도 무기 같은 게 그 나라에 있는데 만약에 종교적인 영향으로 번져간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들이 어느 편에 설지 이런 것들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좀 경계는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증시를 하다 보면은 증시를 이제 경험적으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지켜보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. 큰 악재 같은데 또 시장이 별로 바로 반응을 안 해. 아 그러면은 내가 잘 모르는 것인가?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나? 아 별거 아니었나 보다. 이렇게 하는 찰나에 정말 큰 악재로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.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일단 오늘 지금 좀 전에 새벽에 이제 미국이 반등을 했어요. 반등을 했는데 위치를 보면은 21선. 기술적 위치를 보면 21선에서 반등을 했거든요. 트럼프가 미국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아니 저기 이란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제법 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선을 지켜냈는데 그러면 21선을 계속 지켜낼 것인가? 단순히 21선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인가? 이 측면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일단 제가 유럽 증시가 미국을 좀 선행한다라고 했잖아요.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 최근에 한 달 정도 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했잖아요. 살짝요. 그 뒤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유럽이 21선이 무너졌어요. 무너지고 61선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. 자, 그렇게 된다. 그 추세가 이제 미국에도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유럽보다 조금 뒤늦게 그런 패턴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21선 지키고 오늘 반등을 했는데 이게 21선 단순 반등은 아닐까? 지금 큰 악재가 하나 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큰 악재가 있는데 단순 반등은 아닐까? 이런 관점도 분명히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. 자, 그러나 이제 지금 시장은 지수보다는 숲보다는 나무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까 이제 네이버 그 AI 관련된 미국도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테슬라가 로보틱스 성공 선언으로 인해서 그부터 개별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장세를 받쳐주는 흐름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지수에 비해서 거의 뭐 반영이 되지 못한 종목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종목들까지 같이 뭐 많이 빠질 거다 이런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 지수에 많이 반영이 된 종목들 중심으로는 인버스 관점을 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의견 여러분들이 잘 반영을 하시면은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안내해드리는 대표 전화에 문자로 문의를 하시면 제가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